오는 2026년 2월, 그의 앞에는 세 가지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오지로 떠나는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원정과 77,500명 앞에서 펼쳐질 메시와의 개막전 대결, 그리고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에서의 적응.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LAFC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혼자 분투하는 모습,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제대로 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영입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떤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활약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트렌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스포츠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순간들을 기록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LAFC의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진출 과정만큼 반전이 있는 장면은 드물었습니다. 사실 이 팀의 출전권 확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MLS에서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은 총 9팀입니다. 콘카카프 리그스컵 1위부터 3위, US 오픈컵 우승팀, MLS 정규 시즌 최다 승점팀인 서포터스 실드 위너, MLS컵 플레이오프 우승팀, 그리고 정규 시즌 최다 승점팀이 속하지 않은 다른 컨퍼런스 최다 승점팀과 정규 시즌 최다 승점 차순위 두 팀에게 기회가 주어지더군요. LAFC는 정규 시즌 통합 순위표상 6위였습니다. 자력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뉴욕시티를 5대1로 제압하며 MLS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미 콘카카프 리그스컵 2위로 챔피언스컵 티켓을 확보한 상태였던 인터 마이애미와 마찬가지로 출전권을 손에 쥔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MLS컵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남은 한 장의 티켓이 차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그 끝자리에서 LAFC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운이라고 평가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후반기 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동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클럽에 합류한 손흥민은 정규 시즌 10경기에 나와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 후 10경기에서 승점 21점을 벌어들이며 6승 3무일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3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출정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운만 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만들어낸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북중미 대륙에 속한 클럽들 중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나 남미 축구 연맹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같은 위상을 지닌 대회죠. 61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이 대회는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2029 FIFA 클럽 월드컵 출정권이 주어집니다. 구단 역사상 네 번째, 그리고 2년 연속 대륙 클럽 대항전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MLS 무대로 온 손흥민에게도, 그리고 그를 영입한 LAFC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렸고 이제 그 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1라운드 대진표가 공개됐습니다. 12월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콘카카프 본부에서 열린 추첨식에서 LAFC의 첫 상대는 온두라스 리가 나시오날, 소속 레얼 시디 에스파냐로 결정됐습니다. 리얼 시디 에스파냐는 1902년 창단된 123년 역사의 온두라스 전통 강호입니다. 콘카카프 센트럴 아메리칸 컵 상위 5팀 자격으로 챔피언스컵에 합류한 팀이더군요. 온두라스 국내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온 클럽이며 중앙 아메리카 축구 특유의 강인함과 조직력을 갖춘 팀입니다. 대진 방식은 양팀 홈구장에서 각각 한 경기씩 치르는 방식입니다. 1차전은 레알 에스파냐의 홈구장인 온두라스에서 2월 17일경 먼저 치러지고 2차전은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2월 24일 열립니다. 두 경기 합산 스코어로 16강 진출팀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개 팀이 참가합니다. 1라운드에는 22개 팀이 출전해 11팀이 올라갑니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직행한 5팀을 합쳐 총 16팀이 16강 대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16강 직행팀은 멕시코 리가 MX 우승팀, MLS컵 우승팀, 리그스컵 우승팀 콘카카프 센트럴, 아메리칸컵 우승팀 콘카카프 캐리비언컵 우승팀입니다. LAFC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1라운드부터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레알 에스파냐를 꺾고 1라운드를 통과한다면
LAFC는 16강에서 코스타리카의 LD 알라후엘렌세와 맞붙게 됩니다. 1라운드부터 4강까지는 모두 양팀 홈구장에서 각각 한 경기씩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5월 30일 열리는 결승전만 단판 승부로 치러집니다. 온두라스 원정은 결코 만만한 일정이 아닙니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의 축구는 유럽이나 북미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열광적인 홈팬들의 함성, 그리고 거친 신체 대결이 특징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원정팀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손흥민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10여 년을 보냈지만 중앙 아메리카 원정은 처음입니다. 토트넘 시절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에서 수많은 원정 경기를 소화했지만 온두라스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LAFC 전체로 봐도 온두라스 원정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북중미 대륙 클럽 대항전 경험은 있지만 중앙 아메리카 오지까지 가는 일정은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적응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온두라스 원정과 함께 손흥민에게는 2026년 2월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2월 21일에 열리는 2026 MLS 정규 시즌 개막전입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스입니다. 77,500석 규모의 이 경기장은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보다 3배 이상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BMO 스타디움이 22,000석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경기가 특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은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메시는 FC 바르셀로나 소속이었습니다. 약 7년 만의 재회이며 MLS 무대에서는 처음 맞붙는 경기입니다. MLS 사무국은 이번 경기를 2026 시즌 꼭 봐야 할 경기로 선정했습니다. 리그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LAFC와 인터 마이애미는 상징적인 구단이며 메모리얼 콜리스는 지난 세기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개막전이 아니라 MLS가 세계 무대에 내세우는 쇼케이스 경기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토트넘을 떠나 MLS로 이적했습니다.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이적 후 단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개인 성과를 올렸죠. 그 영입 후 팀 전체의 공격력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메시 역시 2025 시즌 29골 19도움을 21경기에서 기록하며 MLS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MLS컵 결승까지 올랐고 밴쿠버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스는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이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MLS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월드컵 휴식기를 포함해 2026 시즌은 2월에 개막해 11월 초까지 진행되며 팀당 34경기를 소화합니다. 5월 24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리그는 중단되고 7월 16일 재개됩니다. 약 7주간의 휴식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맞춰 조정된 일정입니다. 메시의 스타 파워와 손흥민의 인기가 맞붙는 이 개막전은 MLS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개막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메시와의 개막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두 스타의 이름값 때문만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미 지난 2025 시즌 동안 MLS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증거는 리그 공식 채널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MLS 사무국은 시즌 종료와 함께 한 해 동안 인상적이었던 득점, 드리블 수비 장면을 모아 공식 홈페이지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리킥 추가 시간 득점, 기술 장면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뉜 이 영상들에서 손흥민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스타 연기비 아니라 리그가 내세울 수 있는 실제 경기 장면을 생산하는 중심이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막을 수 없는 프리킥 영상에서 손흥민은 2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총 4분 21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손흥민의 득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지난 11월 23일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MLS컵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밴쿠버 화이트캡스전이었습니다. LAFC가 1대2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트리스탄 블랙먼의 파울을 유도해 경고 누적 퇴장을 이끌어냈고 직접 얻어낸 프리킥을 감각적인 오른발 인프런트 킥으로 연결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역시 손흥민의 몫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MLS 데뷔골 장면으로 28라운드 FC 댈러스전 전반 6분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을 떠난 볼은 빨랫줄을 타듯 날아가
골문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댈러스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가 몸을 던져 막아보려 했지만 손 쓸 수 없는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밴쿠버전 프리킥 골은 추가 시간에 터진 환상적인 골 카테고리에도 선정됐습니다. 같은 골이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동시에 조명받은 것입니다. 댈러스전에서 보여준 화려한 페이크와 발재간으로 라미로를 제치는 장면은 최고의 움직임과 기술로 뽑혔습니다. MLS 공식 영상과 하이라이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프리킥, 추가 시간 득점, 기술 장면까지 손흥민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축구 팬들이 기억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MLS 입장에서는 리그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2025 시즌 손흥민은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합치면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남겼습니다. 이적 당시 나이에 따른 퍼포먼스 하락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이는 완전히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운 결정력과 스피드를 앞세워 LAFC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MLS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2025년은 분명 손흥민의 해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다시 시장의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적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감정이나 과거의 명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적 전문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12월 MLS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재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LAFC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이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1,700만 유로로 평가됐습니다. MLS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기록한 선수는 LA 갤럭시의 푸이그로 같은 1,700만 유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서 손흥민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메시의 시장 가치는 1,500만 유로로 책정됐습니다. 손흥민보다 200만 유로 낮은 수치입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메시의 기량은 여전히 경이롭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메시는 호날두와 비슷한 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 가치가 300만 유로 하락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나이에 따른 하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손흥민은 33세라는 나이를 고려해 시장 가치가 300만 유로 하락해 1,700만 유로를 기록했지만 MLS에서 시장 가치가 두 번째로 높은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던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시장 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MLS라는 리그 안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과 즉시성, 그리고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나이와 명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실제 경기력과 팀에 미치는 영향력, 마케팅 가치까지 모두 고려된 평가였습니다. 2025 시즌 MLS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터 마이애미에서는 메시를 포함해 디파울, 알비레스 등 가장 많은 3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우승팀답게 많은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 시장 가치에서는 손흥민이 메시를 앞섰습니다. 이는 MLS 내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단순히 큰 이적료를 받고 온 스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였습니다. 리그가 그를 필요로 하고 시장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기장 밖의 숫자 역시 경기장 안의 활약만큼이나 명확하게 손흥민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치라는 숫자는 결국 현장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LA라는 도시는 손흥민의 합류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LAFC는 지난 12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을 정리하며 손흥민 영입을 조명했습니다. 구단은 BMO 스타디움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해를 마무리하며 LA 최고의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목적지 중 하나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됐습니다. 2025년 동안 BMO 스타디움은 방대한 라이브 이벤트, 일정 전반에서 판매된 티켓이 100만 장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단은 이어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월드클래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의 문화적 허브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입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LAFC에 합류한 손흥민을 위해 구단은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84억 원을 내밀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즉각적인 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의 발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MLS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말문을 연 그는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스포츠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LAFC와 사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마케팅적인 효과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손흥민은 LAFC 소속으로 13경기에서 12골 사 도움을 몰아치며 팀을 MLS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려놨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LAFC 데뷔골은 2025 MLS 올해의 골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LAFC는 2025년은 세계적인 축구 아이콘 손흥민의 영입이라는 구단 역사상 중요한 장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8월 21일 샌디에이고와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며 이 경기는 구단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BMO 스타디움의 풍경은 특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선수가 처음으로 블랙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홈에서 그라운드를 밟는 장면을 보기 위해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구단의 설명이었습니다. LA는 한국 외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LAFC는 K-팝부터 한식, 지역 상인들을 포함한 한국 문화 축제를 BMO 스타디움에서 개최하며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LA에서의 성공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MLS 정규 시즌에서 보여준 활약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MLS와 전혀 다른 리듬을 요구합니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팀들이 섞인 이 무대는 경험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멕시코 팀들의 절대 강세가 대표적입니다. 리그 자체의 수준이 MLS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 멕시코 리가. MX 소속 팀들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 압도적인 우승 횟수를 자랑합니다. 기술력과 조직력, 그리고 대륙 대항전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역대 우승팀 대부분이 멕시코 팀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하의 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온두라스의 리얼시티 에스파냐가 좋은 예입니다. 홈에서의 열기, 거친 신체 대결, 익숙하지 않은 기후 조건까지 모든 것이 원정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홈에서 유럽 명문 클럽 출신 선수들도 고전하게 만드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MLS 팀들에게 이 대회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시애틀 사운더스가 2022년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전까지 MLS 팀의 우승은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팀들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LAFC는 다릅니다.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중미 대륙 클럽 대항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스쿼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고 여러 선수들이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 대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입니다. 유럽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경험했지만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은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기술과 전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적응력과 집중력, 그리고 팀 전체의 단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무대입니다. 우승팀에게는 2029 FIFA 클럽 월드컵 출정원이 주어집니다. 손흥민이 37세가 되는 시점이죠. 아직 축구화를 벗지 않고 LAFC 소속으로 뛰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승 자체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커리어 두 번째 우승 트로피가 될 것이고 북중미 대륙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LAFC가 이 대회를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곧 팀의 진짜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MLS 우승과는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녹아든 LAFC라면 그리고 과거 우승 경험이 살아난다면 우승 도전도 허황된 꿈은 아닐 것입니다. 도전의 난이도는 분명 높습니다. 그리고 LAFC는 그 도전을 위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LAFC는 수석 코치로 활동하던 마크 산토스를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은 산토스는 선수단 전원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며 떠오르는 젊은 유망주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까지 그의 선임에 대한 지지는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승격을 통해 안정성을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스타일은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율을 중시하는 4-3-3 시스템을 선호하며 보다 조직적이고 측면 활용이 분명한 축구를 추구합니다.
LAFC는 그간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의 역습 조합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산토스 체제에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점유 기반의 축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새로운 전술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안정성입니다. 산토스는 2022년부터 LA에 몸담으며 팀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고 선수들과 이미 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첫날부터 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밴쿠버 시절 감독 경험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한 차례뿐이었고 꾸준히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검증된 일선 사령탑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매체 골닷컴은 그에게 평점 B-를 매기며 성과는 엇갈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새 감독 체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스쿼드 보강입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미드필더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연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혼자 분투하는 모습 그만 보고 싶다는 댓글이 팬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발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좀 잘 영입해달라는 직설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LAFC의 공격은 손흥민과 부안가 두 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두 선수가 빠지거나 부진할 때 팀 전체의 공격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하고 창조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측면에서 손흥민과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윙어가 절실합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활약할 때 오른쪽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팀의 공격 옵션은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지난 시즌 10경기 9골이라는 놀라운 페이스를 보였던 손흥민입니다. 풀 시즌을 소화한다면 득점왕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에게 공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드필더진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공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꽂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2026년 2월부터 펼쳐질 손흥민과 LAFC의 여정은 새로운 감독, 그리고 보강될 스쿼드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온두라스 원정에서 시작되는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메시와의 개막전, 그리고 긴 정규 시즌까지 손흥민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LAFC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2025년은 분명 손흥민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의 이야기는 더욱 큰 무대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트렌트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손흥민의 2026년은 거대한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온두라스 원정으로 시작되는 CONCACAF 챔피언스컵, 77,500명 앞에서 펼쳐질 메시와의 개막전, 그리고 새로운 감독 마크 산토스 체제 아래에서의 변화. 2025년 그는 MLS를 장악했습니다. 13경기 12골을 기록하며 메시보다 높은 시장 가치로 평가받았고 MLS를 송두리째 뒤흔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요구합니다. 미드필더 보강, 윙어 영입을 통해 더 이상 손흥민을 혼자 축구하게 하지 말고 그를 행복 축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곧 있을 2026년 2월 손흥민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